우리는 결혼하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왜 그렇게 오래 만났으면서 끝내 결혼하지 않았냐고. 나는 그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사정이 있었어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전부는 아니었다. 전부를 말하자면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까지 함께 꺼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답했다. 사정이 있었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비가 오던 날이었다. 3월의 끝자락, 봄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나는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금방 그칠 줄 알았던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고 나는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였다.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우산을 내 머리 위로 들어주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서 있었다. 같이 쓰실래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 목소리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오래 기억에 남았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비를 바라봤다. 말은 많지 않았다. 굳이 나누지 않아도 괜찮은 침묵이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가 물었다. 어디 가세요? 집이요. 여기서 2정거장. 저도 같은 방향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었다. 우산 하나에 2사람이 들어가기엔 조금 비좁았지만 그는 우산을 내 쪽으로 더 기울였다. 그의 어깨가 비에 젖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미안함보다 고마움을 먼저 느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우산을 돌려주려 했다.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럼 언제 돌려드려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나면 그때 주세요. 그 말이 약속처럼 들렸다. 그 다음 주 같은 정류장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나는 우산을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조용히 웃었다. 비 안 오는데요. 돌려드리려고요. 고맙습니다. 그는 우산을 받아들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다. 저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정류장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그의 이름, 직업, 살아온 이야기, 나의 일상, 좋아하는 것들, 사소한 습관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듣는 사람이었다. 내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고 2시간이 흘렀다. 카페 문을 닫는다는 말에 우리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이 대답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매주 만났고 그 다음엔 주말마다 만났고 그러다 어느샌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함께 있으면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고 서로의 하루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힘든 날을 알아챘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가 지친 날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말이 없어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다. 1년이 지났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기념일을 보냈다.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곳이었다. 1년 됐네요. 그가 말했다. 그러게요.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어제 같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 같기도 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2년째가 되던 해,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질녘의 붉은 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네. 오래되긴 했는데 요즘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는 말을 이었다. 아버지의 병원비, 어머니의 생활비, 동생의 학비. 모든 게 그의 어깨 위에 있었다. 말 안 한 거 미안해요. 부담 줄까봐.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부담 아니에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에게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그날 이후로 그는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했다. 약속을 미루는 일이 잦아졌다. 이해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나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 보여서. 3년째가 되던 봄 그가 말했다.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처음 긴 대화를 나눴던 그 카페였다. 결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는 진지했다.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같이 있고 싶어서요. 나는 웃었다. 저도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그래도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집은 어디에 구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예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나는 그의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 그의 월급은 대부분 집으로 보내졌다. 아버지의 병원비, 어머니의 생활비, 동생의 등록금. 그가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었다. 미안해요. 제가 준비한 게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편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하면 당신만 힘들 것 같아요. 힘들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그날 결혼 이야기를 더 하지 못했다. 몇 주가 지났다. 그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만날 때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나는 물었다. 무슨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무언가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는 걸. 그날은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우리는 공원을 걷고 있었다.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그가 멈춰섰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말이 나올지. 결혼 조금 미루면 안 될까요? 얼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요. 지금 당장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정말요? 네. 그는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더 괴로워 보였다. 그 후로 1년이 더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만났지만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더 많은 치료가 필요했고 동생은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의 짐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늘어났다. 나는 기다렸다. 불평하지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끔은 지쳤다.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서.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당신 친구 결혼했다면서요? 지난주에. 축하해줬어요?
당연하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 부럽지 않아요? 뭐가? 결혼.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가끔은.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안해요. 왜요? 쟤 때문에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해야 하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이미 자책하고 있었다. 5년째가 되던 겨울,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그를 봤을 때 나는 놀랐다. 그는 너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마치 모든 걸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나는 그의 곁에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서 있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그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차를 챙기고 어머니를 돌봤다. 마지막 날 밤 모든 게 끝나고 조용해졌을 때 그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나는 그를 안았다.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힘들었죠.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좀 나아질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었다. 이제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버지가 남긴 건 빚이었다. 병원비로 쓴 대출, 생활비로 빌린 돈, 보증을 섰던 지인의 빚. 그 모든 게 그에게로 넘어왔다. 그는 다시 짐을 짊어졌다. 이번엔 더 무거운 짐을. 나는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이건 제 문제예요. 우리 문제잖아요. 아니에요. 당신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단호했다. 당신까지 이 짐을 질 순 없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우리는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했고, 그는 일을 더 많이 했다. 주말에도 일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나는 그를 이해했다. 하지만 외로웠다. 우리가 함께 있어도 그는 늘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시간 돼요? 응.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정류장. 나는 외투를 입고 나갔다. 그는 이미 와 있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그는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옆으로 갔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비를 바라봤다.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말했다. 당연하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뭐가요? 이렇게 당신한테 미안한 사람이 될 줄.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나는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헤어지자는 얘기예요. 빗소리만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말을 이었다. 너무 사랑해서 놓아주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당신은 더 가벼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때문에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결혼도, 아이도, 평범한 행복도. 그건 제가 선택할 문제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전 당신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한 발 물러섰다. 제발 이렇게 보내주세요. 싫어요. 이게 저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다.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수 없었다. 그를 붙잡는 건 그의 인생을 붙잡는 일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히 비 내리는 밤에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다. 행복하세요. 꼭.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어떤 이별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그리고 그런 이별이 가장 아프다는 걸. 그 후로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5년.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잊히지 않는다. 그건 끝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살았다. 나쁘지 않은 삶이었다. 직장 생활을 했고, 친구들을 만났고, 취미 생활을 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가끔 비 오는 날이면 그 사람이 떠올랐다. 우산을 내밀던 그 순간이,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온기가, 마지막으로 나를 놓아준 그 떨리는 목소리가,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소식을 들었다. 공통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였다. 그 사람 말이야, 아직도 혼자래. 그래요? 응. 여전히 일 엄청 하고 있고, 가족들 챙기느라 정신없대. 나는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이상한 고마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를 기억하면서 10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좋은 사람이 혼자 사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랑은 끝나도 계속되고 어떤 사람은 떠나도 머무른다는 걸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 우리가 결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함께 그 무게를 짊어졌다면, 같이 버텼다면.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놓아준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했다. 그는 나를 놓아줌으로써, 나는 그를 이해함으로써. 그것도 사랑이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었던. 지금도 나는 안다. 그날의 이별이 비겁함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서로의 인생을 존중한 선택이었고 할 수 있는 가장 어른다운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는 결혼하지 못한 게 아니라 결혼보다 더 큰 사랑을 선택했을 뿐이다. 함께하지 못해도 서로를 망가뜨리지 않는 사랑. 평생을 함께하지 못해도 평생 기억되는 사랑. 그리고 그 선택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어제 꿈을 꿨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정류장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가 우산을 내밀었다. 같이 쓰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괜찮았다. 우산 하나에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조금 비좁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게 꿈이라는 걸, 곧 깰 거라는 걸.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이 순간만은 우리가 함께였으니까. 비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계속 걸었다. 그와 함께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눈을 떴을 때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빗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했던 마음의 무게로 측정되는 건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짧게 만나 길게 사랑했다. 결혼이라는 형식은 없었지만 평생이라는 약속은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다. 오늘도 나는 산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사랑했지만 후회하지 않게. 그리고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생각한다. 저 빗속 어딘가에서 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같은 빗소리를 듣고 있을까? 그리고 나처럼 우리의 그날을 떠올리고 있을까? 대답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어떤 사랑은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결혼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잊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